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치료자 식별을 위해 개인 납세자 번호 ITIN 발급 체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해튼 펜스테이션 인근 이스트리버 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 운행이 대거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내일 자정부터 노조 파업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교통 대혼잡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베이사이드에서 대규모 불법 대마 판매점이 적발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시 야외 식당 프로그램이 승인 지연 논란에 휩싸여 시 감사원장이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사철에 접어든 가운데 뉴욕시 세입자 보호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4선에 도전하는 존 호건 버겐 카운티 클럭을 위한 조찬 후원 행사가 지난 14일 포트리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세금 신고를 위해 만들어진 개인 납세자 번호 ITIN이 이민 단속 수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식별을 위해 ITIN 발급 체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IN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사람도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IRS가 발급하는 번호로 이민사회는 이번 논의가 세금 신고 기피와 음성 노동 시장 확대를 부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국세청 IRS의 개인 납세자 번호 ITIN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IN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 국적자나 거주자가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9자리 번호입니다. IRS는 현재 ITIN이 연방 세금 목적의 번호일 뿐 이민 신분이나 합법 취업 자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논의되는 방안은 불법 체류자를 다른 신청자와 구분할 수 있도록 ITIN 발급 체계를 바꾸는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방안이 실제 제도화될 경우 신청 과정에서 체류 신분 확인이 강화되고 세금 신고 과정에서 이민 신분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세금 신고 제도를 사실상 이민 단속에 활용하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등록 이민자 상당수는 합법 체류 신분이 없어도 ITIN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해왔습니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미등록 이민자들이 납부한 세금은 2022년 기준 연방과 주 지방세를 합쳐 967억 달러에 달하고 이 가운데 연방 세금만 약 60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전문가들은 ITIN이 단속 수단으로 인식될 경우 이민자들이 세금 신고를 꺼리거나 현금 중심의 음성 노동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IRS와 이민 당국 간의 정보 공유 논란도 이미 불거진 상태입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아이스는 지난해 8월 IRS에 약 128만 건의 납세자 기록 확인을 요청했고 IRS는 이 가운데 4만 7천여 명의 납세자 주소 정보를 매칭해 아이스에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 신고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이민 신분 확인 수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민사회는 향후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 펜스테이션 인근 이스트리버 터널에서 발생한 전기 화재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LIRR 운행이 대거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노조 파업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뉴욕 대도시권 교통 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TA와 노조 측은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가 불발될 경우 북미 최대 통근철도 시스템인 LIRR 운행이 사실상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뉴욕 펜스테이션과 연결되는 이스트 리버 터널 선로에서 전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소방대원과 구조대원 80여 명을 투입해 약 2시간 만에 진화했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암트랙이 관리하는 터널 내 전기 설비와 선로가 손상되면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운행에 큰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펜스테이션 동쪽 방면 선로가 전면 중단되며 대부분의 열차가 취소되거나 그랜드 센트럴 메디슨역과 브루클린 애틀랜틱 터미널로 우회 운행됐습니다. MTA는 바빌론과 롱콘코마 노선 열차를 그랜드 센트럴 출발로 변경했고 포트 제퍼슨 노선도 우회 조치했습니다. 포트 워싱턴 노선 일부 열차는 취소됐으며 햄스테드, 롱비치, 몬탁, 오이스터베이, 웨스트 햄스테드 노선도 운행이 조정됐습니다.
펜스테이션과 자메이카역 구간 운행이 한때 중단되면서 롱아일랜드 방향 승객들은 지하철 등 대체 교통편을 이용했습니다. 퇴근 시간대 그랜드 센트럴 메디슨역은 승객이 몰리면서 큰 혼잡이 발생했고 이용객들은 환승 과정에서 30-40분 이상 지연이 됐다고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IRR 노조 파업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이용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약 3,500명을 대표하는 5개 노조는 토요일 자정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하루 약 25만 명이 이용하는 북미 최대 규모 통근 철도 시스템으로 실제 파업이 발생할 경우 뉴욕과 롱아일랜드 출퇴근 교통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MTA는 3년간 9.5%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4년간 총 16% 인상을 요구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주민들에게 원격 근무를 권고했고 MTA는 필수 근로자들을 위해 일부 구간에 한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인 거주자가 많은 퀸즈 베이사이드에서 대규모 불법 대마 판매점이 적발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된 대마 제품이 1,000파운드를 넘고 시가가 약 1,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업소 측이 매장 위층 아파트에 제품을 숨겨두고 도르래와 통로를 이용해 아래층으로 내려보내며 불법 판매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벨 블루버드의 한 스모크숍입니다. 겉으로는 일반 편의점처럼 보였지만 수사당국은 이곳이 대규모 불법 대마 판매 거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욕과 픽스11에 따르면 뉴욕시 셰리프 국가 NYPD는 지난 14일 오전 퀸즈 베이사이드의 한 스모크숍을 급습했습니다. 수사 결과 매장 위층 아파트에서 1,000파운드가 넘는 대마 제품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압수된 제품의 시가가 약 1,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픽스11은 압수 물품에 대마꽃 526파운드, THC 베이프 417개, 대마식품 284파운드, 향첨가 베이프 1,637개가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업소 측이 위층 아파트를 제품 보관 장소로 사용하고 도르래와 통로를 설치해 제품을 아래층 매장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층 계산대 직원이 통로에서 내려오는 제품을 받아 손님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년 동안 이어진 인근 주민들의 민원 이후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소비자들이 성분을 알 수 없는 검증되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점이 불법 대마 판매점의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근의 합법 대마 판매점 업주는 불법 업소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검증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정식 허가 업소들의 영업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허가 없이 대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또 불법 제품은 성분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와 청소년 접근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2명이 체포됐고 압수된 제품은 성분 검사를 위해 실험실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최근 몇 년간 불법 대마 판매점 단속을 강화해왔습니다. CBS 뉴욕에 따르면 올해 들어 뉴욕시 셰리프국이 폐쇄한 무허가 대마 판매점은 89곳이며 지난해에는 모두 358곳이 폐쇄됐습니다. 당국은 공공안전과 합법시장 보호를 이유로 불법 판매점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야외 식당 프로그램이 승인 지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도로변 야외 식당 시즌은 이미 시작됐지만 허가를 받은 식당은 약 500곳에 그치고 900곳이 넘는 업소는 아직 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원장은 승인 절차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시 야외 식당 프로그램이 승인 지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장 마크 레빈은 왜 적은 수의 야외 식당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왜 많은 신청건이 행정 절차에 묶여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ABC7 뉴욕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장은 시청에 보낸 서한에서 현재 신청 절차와 평균 승인 기간, 담당 인력 현황, 그리고 절차를 빠르게 하기 위한 조치가 있는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뉴욕시의 공식 야외 식당 프로그램인 다이닝 아웃 NYC는 팬데믹 시기 확대됐던 야외 영업을 영구 제도로 정비한 겁니다. 현재 규정상 도로변 야외 식당은 4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계절제로 운영됩니다. 보도위 야외 식당은 연중 운영이 가능하지만 도로변 식당은 운영 기간이 제한됩니다. 올해 도로변 야외 식당 시즌은 4월 1일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ABC7 뉴욕에 따르면 시즌 시작 당시 도로변 야외 영업 승인을 받은 식당은 약 500곳이었습니다.
반면 900곳이 넘는 식당은 아직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운영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뉴욕시 교통국 DOT는 이 가운데 670건 이상은 업소가 법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절차가 일시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DOT는 신청서가 특정 부서에 쌓이는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상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승인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당 업계에서는 긴 승인 절차와 계절제 운영이 참여를 어렵게 만든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외 좌석 설치에는 비용이 들지만 운영 기간은 제한돼 있고 승인까지 오래 걸리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DOT도 계절제 운영과 복잡한 승인 절차가 참여율을 낮추고 있다며 시의회가 관련법을 개정해 불필요한 장벽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조사가 야외 식당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늦봄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이사철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치솟는 임대료와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으로 세입자들은 이사를 앞두고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뉴욕시는 다양한 세입자 보호 규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늦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 뉴욕시의 이사 수요가 급증하는 피크 무빙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주택 부족으로 인해 세입자들은 높은 경쟁과 비용 부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뉴욕 임대시장에서는 지역과 예산뿐 아니라 과도한 수수료, 불법 추가 비용, 사기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계약 과정에서 브로커나 관리업체,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규정 숙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소 30일 전,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일 전, 2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는 9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세입자는 기존 임대료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아파트의 약 절반은 렌트 안정화 아파트 제도에 적용을 받아 임대료 인상폭이 가이드라인 범위로 제한되며 대부분 계약갱신 권리도 보장됩니다. 본인 아파트가 렌트 안정화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 뉴욕주 주택지역사회재생국 웹사이트를 통해 임대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렌트 안정화 대상이 아니더라도 굿커스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 거부나 과도한 인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가장 자주 피해를 보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임대 신청서 비용입니다. 뉴욕 주법상 이 비용은 최대 $20로 제한되지만 일부 업자들이 이를 초과 청구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시행된 페어법에 따라 세입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브로커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은 최대 한 달치 월세로 제한되며 계약 전 보증금 선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브로커가 매물을 잡아두기 위한 비용이라며 별도 금액을 요구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또 집주인은 세입자가 퇴거한 뒤 14일 이내 반환 또는 공제 사유가 있을 경우 항목별 내역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주 직후 주거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면 보증금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주택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이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사선에 도전하는 존 호건 버겐 카운티 클럭을 위한 조찬 후원 행사가 포트리에서 열렸습니다. 호건 클럭은 한인사회와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며 취임 이후 선거 안내와 투표 정보를 한국어로 제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사기 예방과 인공지능 시대의 기록 보안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선 도전에 나선 존 호건 버겐 카운티 클럭을 위한 조찬 후원 행사가 포트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4일 오전 포트리 칠러스 그릴에서 프렌즈 오브 코리안 커뮤니티 주최로 열렸으며 엘렌방 뉴저지 주 하원 의원과 폴김 펠리세스 파크 시장 등 한인 지지자들과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호건 클럭은 인사말에서 한인 사회와의 오랜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처음 클럭 오피스에 왔을 당시 한인들을 위한 안내가 없었다며 이후 사무실의 주요 안내와 선거 관련 정보를 한국어로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When I got there, there was nothing, no instructions, nothing about our office that was offered in Korean American. So we offered that to Koreans, Korean Americans, everything we did, translated into Korean.
Same time, the government told us we had to do the ballot in Korean. So I got a new printer because the old printer had a problem with doing that. We wound up saving millions of dollars by a new printer. 또 호건클럭은 부동산 기록과 관련한 주민 안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부동산 사기가 심각하게 확산된 상황은 아니지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주민들이 사전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e do our outreach that we've always done. We're going to take it up because we got a lot more stuff coming down. We have property fraud. It's not rampant. It's not crazy or anything, but it's always there. And the thing with AI, so we're reaching into some new technology, blockchain, etc., to try to stop all that. You have to sign up for the property fraud protection, but we're taking it a step higher. 버겐 카운티 클럭 오피스는 선거 관련 행정과 부동산 기록, 각종 공공기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호건 클럭은 이번 선거에서 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왔다는 점을 강조한 호건 클럭은 앞으로도 한인 사회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부동산 사기 예방과 기록 보안 강화에 힘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어제 오후 롱알랜드 익스프레스웨이에서 대형 싱크홀이 도로 한복판에 뚫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30분쯤 멜빌 인근 롱알랜드 익스프레스웨이 서쪽 방향 49번 출구 놀스 진출로에 폭 10피트, 깊이 8피트의 싱크홀이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 한 대가 앞부분이 싱크홀에 빠지면서 도로 한가운데 멈춰섰고 다른 차량도 같은 자리에서 타이어가 터지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롱알랜드 익스프레스의 서쪽 방향 오른쪽과 가운데 차선이 통제되면서 인근 도로가 마비됐고 우회 도로를 찾는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욕주 교통국은 현지 하수도 공사를 맡은 업체의 작업이 싱크홀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뉴욕 시내 곳곳에서 대형 행사가 잇따라 열리면서 주요 도로가 통제됩니다. 먼저 토요일에는 RBC 브루클린 하프 마라톤이 열립니다. 2만 9천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오전 7시 프로스펙트 공원에서 출발해 코니 아일랜드까지 이어지며 그랜드 아미 플라자와 이스턴 파크웨이, 오션 파크웨이 일대가 종일 통제됩니다. 같은 날 미드타운에서는 터키데이 퍼레이드가 열려 메디슨 애비뉴 일부 구간이 통제됩니다. 일요일에는 아시안 태평양계 문화 행사가 집중됩니다. 미드타운에서는 제5회 아시안 아메리칸 태평양계 문화 퍼레이드가 6번 애비뉴 일대에서 열리고 플랫 아이언에서는 네팔 데이 퍼레이드, 퀸즈 잭슨 하이츠에서는 방글라데시 데이 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헬스 키친 9번가 국제 음식 축제, 어퍼 이스트 사이드 렉싱턴 애비뉴 봄 축제, 브롱스 위크 축제 등이 주말 내내 이어집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외출 전 도로 통제 구간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극 탐험 크루즈선에서 안데스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둘러싸고 과학계의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약 1.8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할 경우를 감염 위험 기준으로 제시하며 증상이 있는 환자와의 가까운 접촉을 주된 전파 경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2019년 아르헨티나 FN 지역 집단 발병 당시 직접적인 접촉 없이 짧은 인사만 나누고도 감염된 사례가 있었다며 제한적 공기 전파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당시 발병으로 34명이 감염되고 11명이 숨졌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데스 한타 바이러스가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는 아니라며 지나친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 승객 약 150명 가운데 현재까지 감염자는 10명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직 판사가 부동산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전 브루클린 판사 에드워드 헤럴드 킹과 부동산 개발업자 샘 스프레이는 가짜 부동산 입찰 기회를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650만 달러를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금이 변호사 에스크로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될 것처럼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며칠 만에 수백만 달러를 스프레이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150만 달러만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전신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킹 전 판사는 지난해 말 사법윤리 조사 도중 사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15일 금요일에 함께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